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책. 살면서 꼭 한 번은 명심보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소리이다.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가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한 때 효자로 유명했던 채백계의 말이다. 매 순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는 상대의 교만함에 분노하기도 하고 작은 친절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매번 속마음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려면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하고 분노에도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써야 한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상대에게 들켜버리면 곤란하다. 감정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충효를 생각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알아준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서 편안하게 제 몸 하나 지키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들이 어찌 되겠는가. 하늘이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알아주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하다. 내가 알면 그만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다. 편안함과 이익만을 쫓는다면 제 한 몸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한다. 자손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돈을 쓰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유한 자는 재물을 쓰는데 절도가 있고 부유하지 않은 자는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다. 무왕이 태공에게 왜 귀천과 빈부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물었다. 이에 태공이 답한 말의 일부 내용이다. 돈을 버는 것에도 원칙이 있듯이 돈을 쓰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소비한다. 불필요하게 돈이 줄줄 새지 않게 관리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대개 부유한 사람은 절약하고 사치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줄줄 새는 습관과 환경을 갖고 있다. 대부분 돈을 쓰는 방식과 원칙에 따라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부유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을 안정케 하여 사물을 대한다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 할 수 있다. 삶의 주인은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 외부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군자라 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글을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거나 빈궁한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워한다면 소인과 다른 것이 없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본질을 보려면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모든 이의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입맛은 제각각이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나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그 사람들도 모두 불안정하다. 호불호는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다. 취향에 달려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술을 멀리하고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하라.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로 인하여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는 걱정이 없다.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면 자식은 아버지를 잘 따르고 효도하고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내가 남편을 어질게 대할 수 있다. 음주와 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술 마시고 잘못 뱉은 말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돈 문제가 흐리멍덩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멀어지기 쉽다. 미리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총애를 받으면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 특히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바뀔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 편안하게 지낼 때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이 짧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고 허둥지둥할 수 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됨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손해도 깊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과 산 사이 골짜기는 깊다. 그네를 탈 때 한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편 쪽으로도 높이 올라간다. 큰 영화를 누리면 추락할 때 그 욕됨도 크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할 때 더 충격이 크다. 동네 이장이 비리를 저질러 욕을 당하는 것과 대통령이 비판받을 때 그 무게감이 다르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남의 허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남의 과시를 들으면 부모님의 과시를 들은 것처럼 귀로는 듣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마원의 말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과시를 말하는 행동에는 그를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A와 B는 불륜 관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더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혹은 A는 사람을 좀 무시하더라 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남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의 단점이나 과시를 보면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을지 살펴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인생에도 적용된다. 아무 이유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소동파의 말이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힘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이 가해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인생에도 적용된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면 돈을 벌려는 절박함이 없어지고 게을러지기 쉽다. 굳이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고 권태로 가득하다. 무료한 삶에게부터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 남이 옮기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눈으로 본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까 두렵거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욕구이다. 때로는 말하는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100% 검증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추측과 과장이 섞이더라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빨리 관심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남이 옮기는 말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한번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쓰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서경에 기면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진이에게 일을 맡겼으면 두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군주의 과실은 이미 신하에게 일을 맡기고도 그 일을 맡지 않은 다른 자에게 감시시키는 데 있다. 이 말의 뜻은 한번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을 믿을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을 한번 잘 못 믿으면 큰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 윗사람에게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최선을 다할 사람은 없다. 조심해야 할 4가지. 술과 여색과 재물과 객기.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차들이 이 내벽에 둘러싸인 행랑채 있네. 만약 세상 사람이 이곳에서 뛰쳐나온다면 그것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는 비법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과음하면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작은 일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 지나치게 색을 탐해도 역시 몸이 상하고 이성관계에서 구설수에 자주 시달린다. 재물에 집착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만 쫓는 비루한 자가 된다. 객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잦고 적을 만들기 쉽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특히 술과 여색과 재물과 객기는 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누구나 먹을 복과 묻힐 땅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박복한 사람이라도 제 먹을 것을 타고난다.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다만 삶이라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과제가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땅에는 본래 이름 없는 풀이 없다. 사람이 모두를 관찰하고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지 못할 뿐이지. 모든 풀에는 나름의 특징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삶이 고달프다고 원망하지 말자. 우리 삶의 난이도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각자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든 어떤 존재든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경험에서 지혜가 생긴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펼칠 수 없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 현명해진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알려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도 자기의 경험으로 여기고 자신의 성장에 활용한다. 필요 이상 가지려 하지 마라. 1000칸이 되는 큰 집이라도 밤에 눕는 건 8자뿐이고 기름진 밭이 10,000이랑이라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다. 넓은 집에 살아도 잘 때는 자기 몸집보다 조금 더 큰 공간만 있으면 된다. 100개 1000개의 방이 있어도 소용없다.
필요한 것은 아늑한 방 한 칸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먹을 수 없다. 부자라도 하루에 먹는 건 3끼뿐이다. 사람이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생 물질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소유는 꼭 필요 수준에서 그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힘쓴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것은 어리석다. 명심보감의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듣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